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설날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긴 연휴에 벌써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설 명절에도 뉴스들이 쏟아지고 국민적 관심이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어제는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기소하는 과정에 논란이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정치적 파장 못지않게 법적 공방도 계속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금요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먼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계엄 선포 54일 만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금요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격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인 어제부터 최장 6개월로 오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통상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7월엔 윤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어느 재판부가 맞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조지우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은 모두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까지 이곳에 배당하면 증거와 증인이 늘어나면서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한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구속 기소하자 각오했던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 처리 과정의 각종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어제 저녁,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접견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소식에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는 취지로 심경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변호인단은 재판부 배당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보석 신청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재판 길이 잡히면 변호인분들께서 곧 이제 보석 신청을 할 거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가 모두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불법 수사를 근거로 했으니 기소도 불법이란 건데 독나무에서 독열매가 맺힌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었습니다. 사법체계 운영의 일부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정의로운 사법체계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접견 금지는 해제됐지만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와 여론 등을 감안하면 당장 구치소를 찾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 대통령은 독방에서 설 명절을 지내게 됐는데요. 교정당국은 특식이나 특선 영화가 올해는 없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연휴를 지낼지는 조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이 헌재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합니다. 어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이번 설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내는 3.6평 정도 독방은 일반 수용자 대여섯 명이 지내는 규모로 TV와 관물대, 싱크대 등이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 특선 영화를 방영하지 않고 TV 시청만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파 채널 4곳의 생방송과 드라마 녹화방송, 교화방송이 방영됩니다. 특식도 따로 제공하지 않지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설 당일 아침으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단 한 번, 1시간 이내로 실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이동 시간과 동선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조치를 했지만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지난 24일 해제했습니다. 다만 공휴일엔 접견이 제한돼 있어
구치소장이 특별 허가를 해줘야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연휴 기간 면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바라보는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여당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응급진료 체계 점검에 나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에 굴종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구속 사태로라도 충분히 수사를 해서 완벽한 판단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가려야 될 텐데 그런 절차 없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바람 따라 알아서 눕는 풀처럼 권력 따라 누웠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법원을 향해 직권 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위헌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합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당의 뻔뻔함이 점입가경이라며 반성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소는 부정하면서 뒤에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기자, 윤 대통령이 앞으로 최장 6개월간은 구속 상태 피할 수 없습니까? 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배정이 되면은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독수 독과론, 그러니까 독이 든 나무에서 자란 과일은 이게 증거가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 법원의 공소 기각을 요청할 방침도 밝혔습니까? 네, 구속 취소가 되든 안 되든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는 공소 기각 부분을 강하게 요청할 방침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 독과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독을 품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구속, 검찰의 공소 제기를 요청한 것까지 모두 위법이란 겁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도 최근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나중에 대법원에서 잘못됐다 판단하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도 TV조선에 누군가 내란죄라고 하니까 큰 고민 없이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담이 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기각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다 기소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가 된다 해도 경찰은 확실히 수사권이 있는 만큼 공소 유지에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이 윤 대통령을 수사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게 시작부터 문제였던 겁니다. 계엄 수사 초기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 경쟁을 벌일 때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수처가 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수사의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지휘하에 국수본과 군 검찰이 결합하여 합동 수사가 네, 경찰은 특히 1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다 공수처가 이첩 요구권까지 발동하자 결국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줬습니다. 네, 뭐 만약의 경우긴 합니다만 이게 공소 기각이라는 게 있으면 이건 정말 후폭풍 엄청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것이지만 공수처는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이고요.
검찰 역시 책임론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 어제 구속 기소를 결정하기 전 열린 심우정 총장 주재 검사장 회의에서도 왜 위법 논란이 있는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윤 대통령 재판에 나가서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검찰인 만큼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정치권의 움직임 빨라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호도에서 여권 주자들에 비해 크게 앞서지만 가상 양자 대결에선 접전인 결과가 많았습니다. 먼저 장세희 기자가 연휴 기간 나온 여론조사 정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답변이 재창출을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어제 SBS 조사도 정권 교체 선호가 7%포인트 많았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자들과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1위였습니다. 하지만 1대1 구도 양자 대결에선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선 이 대표 46%, 오세훈 서울시장 43%였고 이 대표 45%, 홍 시장 42%였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수 장관에 9%포인트 앞섰습니다. SBS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와 여권 주자들과의 격차가 14%포인트에서 19%포인트 정도로 모두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을 완전히 흡수하진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100%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9%로 같거나 국민의힘 41%, 민주당 4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세대별 특징도 뚜렷합니다. 4050 세대는 야권을, 6070 세대는 여권을 지지하는데 상대적으로 2030 세대에선 4명 중 1명꼴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들을 붙잡아야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여야 모두 MZ세대 관련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20대 고예은 씨는 크게 와닿는 공약이 없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정당은 아예 없고 딱히 와닿는 공약도 없고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30대 초반 안희섭 씨도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해 무당층으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일단 여러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이나 기대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SBS 여론조사에서 20대 3명 가운데 1명, 30대 5명 가운데 1명은 지지 정당이 없는 부동층이었습니다. 4050 세대는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하고 60대 이상은 여권 지지도가 높았지만 2030 세대에선 여야 지지율이 엇비슷했습니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그냥 정보를 찾아보면서 그냥 알고만 있는. MZ세대가 다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여야는 안개 속인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의제 선점 경쟁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탄핵 정국 속 민심 향배를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본 민심과 설 이후 전국 전망까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차기 주자 선호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 있죠. 그런데 양자 대결을 하면 거의 박빙에 가까운 조사가 많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 41%, 민주당 40%로 비슷했는데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한 부동층이 12%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가 없는 기간엔 부동층이 20%대에서 많게는 30%대까지도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진영 간 결집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51%로 절반을 넘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은 60%였습니다. 이런 여론 흐름에도 양자 대결이 접전으로 나오는 건 여야 지지층 모두에서 이재명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의 줄탄핵 등 일방통행식 움직임이 여권 지지층의 견제 심리를 불러왔고 한편으로 야권 지지층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봤지만 SBS 여론조사는 양자 대결에서 격차가 큽니다.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 차이 뭐죠? 기간이나 방식이 비슷한데도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오는 건 아직 차기 대선은 물론 여야 경쟁 구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보수 진영에선 아직 조기 대선을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답변을 유보하기 위해 질문과 재질문을 하면서 후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가 임박하면 여론조사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앞서 2030 세대에 부동층이 많다 이렇게 전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성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고 그러고 서부지법 사태에서 봤듯이 2030 젊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SBS 조사에서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또 여성은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에 사과하는 등 여성 표심에,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등 남성 표심에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젠더 이슈가 일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계엄으로 인한 초유의 탄핵 정국인 만큼 여론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알 듯합니다. 네. 자, 뭐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야의 잠재적인 주자들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권에선 조기 대선이 금기어였는데요. 홍준표 시장에 이어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까지 4명이 조기 대선 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평소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유 전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 혼자만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인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이 대표 견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다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밥상머리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이분들도 참 복잡한 상황일 것 같긴 하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의 언론 인터뷰 직후 조 원장이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반박하는 서신을 직원들에게 보냈던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당시 상당히 파장이 컸던 만큼 확실하게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겁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싹 다 정리하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선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지난달 정보위에서 밝혔습니다. 지시를 받은 후 국정원에 들어가 조태용 원장에게 방첩사가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를 잡으려 한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수석부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하지만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에게 대통령 지시는 보고받았지만 정치인 체포 이야기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KBS 인터뷰 직후인 지난달 8일에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내부망을 통해 보고 묵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걸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조 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 발언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 달 4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성길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정체는 내일 새벽 1, 2시쯤 풀릴 전망입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정은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는 오후 4시쯤 가장 심했다가 지금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행선 곳곳은 통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CCTV로 이 시각 주요 구간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청주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 차량 흐름이 답답한 모습입니다. 중부내륙선 감곡 부근에서도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중부선 오창 부근도 차량 사이가 촘촘합니다. 귀성 차량이 몰린 데다 눈까지 내리면서 낮 한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30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광주 4시간, 강릉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교통량이 484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귀성길 정체는 내일 새벽 1~2시쯤이 돼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귀성 정체가 더 심해질 전망인데요. 아침 5시에서 6시쯤 귀성 정체가 시작돼 낮 12시에서 1시쯤 가장 막히고 저녁 8시가 넘어야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특히나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고향 가기는 더 쉽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속도를 줄였고 여객선 운항 중단과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습니다. 이번엔 대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다로 기자, 정체가 좀 풀리면 출발하려고 했던 운전자도 많았을 것 같은데 도로 상황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전 대전 IC에 나와 있는데 온종일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로공사에 의하면 현재도 중부 내륙,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과 충청 지역 곳곳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폭설이 예고된 곳도 있습니다. 정체는 풀리고 있지만 도로 사정은 그만큼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인 곳도 있었지만 강원 내륙과 경기,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귀성 차량이 늘어나는 오늘 밤 일부 지역에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사상 최악의 귀성길로 꼽히는 2009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설 연휴 첫날부터 전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14시간이 걸리고 부산까지는 20시간 가까이 걸리면서 아예 귀성길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신속한 제설 작업이 중요해 보이는데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되자 오늘 오전 6시부로 중앙재난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제설제 5만 톤이 도로에 뿌려졌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요 노선 250여 곳의 도로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도로 결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폭설에 전기차가 고립될 것도 대비해 전기차 전용 견인 차량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와 강원도 등 폭설이 예상되는 다른 지자체도 제설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대전 IC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았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진 탓에 전국 곳곳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눈 내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꽉 막힌 차들이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빠르게 다가온 버스가 서 있는 차들을 그대로 들이박으며 돌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 영동 고속도로 원주시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10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부서진 차들이 이리저리 뒤엉켰고 버스와 SUV 사이에 낀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과 버스 승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청주 방향에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뒤엉켜 있고 구급차와 견인차들이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당진 영덕 고속도로 상주시 부근에서도 오늘 오전 11시쯤 차량 28대가 연쇄 추돌했고 비슷한 시각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선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2대씩, 3대씩 이렇게 해갖고 총 28 정체되어 있는 지점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두 사고로 모두 15명이 다쳤고 한때 하행선 도로 전체가 통제되면서 이 일대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깨진 고속버스 유리창 밖으로 승객들이 한 명씩 힘겹게 나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자 뒤따르던 버스가 이를 들이받았고 뒤에 있던 또 다른 버스가 이 버스를 추돌하면서 버스 승객 등 35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눈도 더 내리겠지만 내일부터는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분다고 하는데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서울에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했는데 지금 더 많이 추워졌죠? 네, 한낮까지만 해도 5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현재 영하 3도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요. 오후 한때는 앞을 보기 어려울 만큼 강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오후 한때 설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온 상태에서 본 건 처음이라 약간 옛날 시대 때 겨울을 보냈으면 약간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아빠 손을 잡고 눈밭에 나온 아이는 눈사람을 만들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너무 예쁘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저희 딸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눈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경기 남부와 강원 산지, 전북과 제주도 산지는 최대 20cm가 넘는 눈이 쌓이고 설 당일에도 경기 남서부와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에 최대 5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4도, 춘천이 0도 정도였지만 내일은 이보다 4에서 9도 가까이 내려가고 여기에 강풍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설 연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겐 딴 세상 얘기입니다. 제품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오늘도 정상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공단에 있는 대형 교반기 제조업체. 직원들이 부품 가공에 한창입니다. 이 업체는 임시공휴일인 오늘도 정상 조업했습니다. 수출 주문량이 20%가량 늘면서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노력을 해야지 연말까지 이제 안전하고 무사하게 일정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중소 제지업체도 오늘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렸습니다. 제조 공장을 한 번 섰다 그러면 최소한 10억 이상 손실이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재가동시키려면 시간이 또 그만큼 걸려요. 상당수 대기업은 자체 휴무를 활용해 최장 9일까지 쉽니다. 반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오는 27일인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일감에 보람도 크지만 연휴에 못 내려가고 그러는 거는 신경을 막 크게 쓰지 않는 편이고요. 주문량이 많은 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있는데 거기는 큰 데잖아요.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이건. 경기 악화와 원자재값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연휴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학업과 생업 때문에 홀로 설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쉬운 게 명절 음식일 텐데 유통가에선 명절 음식을 담은 도시락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시대 색다른 명절 모습을 장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 냉장 진열장. 한쪽에 9개의 메뉴를 담았다는 구절판 도시락이 눈에 띕니다. 불고기와 모둠전, 삼색나물까지 설 차례상에 올라오는 명절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졌습니다. 가격은 6,500원. 설의 고향을 찾지 않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설 도시락입니다. 혼자 있는데 먹기 힘들 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전 부치기 힘들 때 그런 거 사가지고 하면은. 설 명절에 혼자 지내겠다는 사람은 2021년 9.3%에서 지난해 20.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명절 도시락의 매출도 꾸준히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다양한 구성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설맞이 이색 알바도 눈길을 끕니다. 9인 구직 어플에는 집을 비우는 연휴 기간 동안 자취방의 고양이를 돌봐달라는 게시글부터
설날 떡국을 끓여달라는 구인 모집도 등장했습니다.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른바 혼명족을 겨냥한 유통가의 마케팅이 명절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출 규제와 계엄 여파로 전국 집값은 10주째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4주째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설 연휴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지 서영일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8월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 원을 찍고는 넉 달째 오름세가 멈췄습니다. 하급지는 이쪽으로 다 오시는 분들인데 거래가 안 되니까 여기도 거래가 자연스럽게. 연휴 이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 8명에게 물었습니다. 8명 모두 상반기에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그리고 경기 둔화 가능성, 또 계절적인 비수기, 전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수요자들이 위축된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서울은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입주에 대한 부족 부분 때문이고요. 임차 가격의 상승이 다시 매매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회복 탄력성은 좀 커질 것이다. 다만 한 명은 하반기에도 투자 심리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서 이 집값의 향방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은 올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데다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자금이 준비됐다면 청약, 경매와 함께 올해 상반기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여력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상반기 정도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커 관심 지역을 미리 설정하고 살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100년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땅에 대해 정부가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87배, 공시지가로는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울 명동에도 이런 땅이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인 서울 명동의 한국은행 앞 오거리. 주변 시세 기준 3.3제곱미터당 3억 원이 훌쩍 넘었지만 주인이 누군진 알 수 없습니다. 명동의 또 다른 두 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 맛집 골목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는 일제강점기 이후 주인이 없는 미등기 땅입니다. 이번에 소유주가 확인될 경우 현 시세에 맞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미등기 토지는 전체 국토의 1.6%, 여의도 면적의 187배로 공시지가로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미등기 토지를 국유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60년 등기를 의무화한 민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들이 해당됩니다. 일제시대에 제정된 거기 명의인으로 등재된 분들이 우선 이제 증명이 가능한 것인데 사적 명의인의 후손들이 그것을 증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미등기 토지가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주인을 찾을 수 없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투자 일치도 받고 고모 사업에도 도전했는데 그 중간에 미등기 토지들이 섞여 있으니까 소유권이 불명확해서 사업 추진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법엔 국유화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도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 대행이 지난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김 전 장관의 증언 거부권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설득에 결국 국회 측 증인 신문에도 응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문 대행이 재판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언급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문 대행의 발언으로 결국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거는 본인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를 기다릴 것이라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이 심평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부지법 관할인 마포경찰서에 소장을 냈는데 소속 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법원 자체가 나서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참호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일 심 변호사는 주변의 지적을 받은 뒤 동명이인을 착각했다며 사죄의 글을 덧붙였습니다. 서부지법은 오늘 심 변호사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부지법이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고발을 하려면 차 판사가 해야죠. 서부지방법원이 너무나 과민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재판도 서부지방법원에서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형사고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법원 간부는 법원이 대신 고발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고발장까지 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TV조선에 전례의 근거에 법원이 고발한 것이라며 이해상충이 된다면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두고 반발하자 곧바로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겁니다. 결국 콜롬비아는 하루도 안 돼 물러섰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한겨울에 얇은 옷만 걸친 채 끌려 나옵니다. 손발이 묶인 상태로 군용기에 오릅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콜롬비아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자국민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 2대의 착륙을 거부한 겁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국민을 존중해달라며 민간 항공기를 통한 송환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콜롬비아산 제품에 곧바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뒤엔 관세율을 50%로 높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과 세관 검문 강화, 금융 제재까지도 들먹였습니다. Right now it's concentrating public safety threats, national security threats. 동맹이자 FTA 체결국인 콜롬비아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압박 카드를 총동원한 겁니다. 결국 콜롬비아는 9시간 만에 미국의 추방 조건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자국민 귀국을 돕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Tiene dispuesto el avión presidencial para facilitar el retorno de los connacionales que iban a llegar hoy al país en horas de la mañana en vuelos de deportación. 콜롬비아가 물러서며 미국이 예고한 관세와 제재 조치들도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불법 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삼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 개구리들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연못 위로 한껏 몸을 부풀려 맞서고 몸을 날려 상대를 쳐냅니다.
앞다리를 걸어 한판 뒤집기로 제압하기도 하죠. 하지만 엎치락 뒤치락 수컷틀의 싸움은 계속되고 쉽게 승패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개구리나 두꺼비의 이런 막상막하 대결 모습에서 온 옛말이 바로 두꺼비 씨름입니다. 무능한 사또를 이를 때도 쓰입니다. 백성들은 사또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걸 조롱해 두꺼비 씨름 같다고 했습니다. 줏대도 없고 제멋대로인 판결을 비꼰 거죠. 잘못된 판단으로 재물 절반을 잃게 한다는 반실태수란 말도 있습니다. 수령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적당히 나누라는 식의 애매한 판결로 원성을 살 때 쓴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최하라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 원님 재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2번이나 허락하지 않자 곧바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한 적이 없고 공수처도 다를 바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중차대한 일인데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첫 단추는 물론 공수처가 잘못 끼웠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권도 없는데 욕심을 부린 건지 자신들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영장 쇼핑 논란, 판사의 이례적인 형법조항 배제, 체포 과정에서의 여러 꼼수로 이미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잡아왔네 식의 체포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일어났던 물리적 충돌로 수십 명의 의원들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출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논란은 준비도 안 됐는데 욕심만 부리고 서두른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제자 자하가 마을의 장관이 된 뒤 공자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공자왈, 어떤 일이고 급하게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 잘못된 시스템은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잘못된 과정은 반드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합니다. 그게 한 나라의 토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폭풍에 떠밀리듯 흘러가다간 밑뿌리까지 다 사라질 겁니다. 1월 27일 앵커 칼럼 오늘 꼼수는 그만 원칙대로였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가 이번 눈의 고비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1에서 3cm, 최대 5c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서울에도 최대 15cm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에 칼바람이 불겠고 내일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권에 들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떨어져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내일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거센 풍랑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